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보았던 과학책 속 지진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땅이 갈라졌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지구 내부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땅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땅이 끊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은 과학책 92쪽을 펴고 최근에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책 92쪽에 줄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지진이 있었는가 신문 기사가 있네요.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발생했던 지진이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시민들이 제보했던 영상입니다. 소지진이야. 네, 영상을 보니 지진의 피해가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이 지진은 2016년에 있었던 경주에 있었던 지진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피해 중에 지진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대학교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고 이 당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수능도 연기됐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 학생들이 수능을 보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대학교 건물 파손된 영상도 남아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무거운 흙먼지가 일면서 벽돌 조각이 떨어져 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포항 한동대 건물이 강한 진동에 요동쳤습니다. 한동대는 진앙에서 불과 3km 거리로 지진의 위력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긴급 대피한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학교 건물 벽이 무너졌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겠죠. 영상을 보면 진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앙이란 지진이 발생한 위치란 뜻이에요. 그 지진이 발생한 데에서 대학교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가 컸다고 하죠. 3km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쌍문역까지 걸어가면 1km인데 3km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겠죠. 그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피해가 컸대요. 그 대학교가. 그리고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규모 5.4라고 나와 있는데 규모란 지진이 얼마나 센 힘을 갖고 있는가 측정하려고 만든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진의 힘이 얼마나 센가. 숫자가 높을수록 센 지진이란 뜻이에요. 규모 5.4가 얼마나 크게 흔들린 건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규모별로 얼마나 건물이나 물건이 흔들리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규모 4부터 숫자가 작으니까 좀 덜 흔들리겠죠? 규모 4부터 어떤 느낌으로 집에서 물건들이 흔들리나 보겠습니다.
네, 규모 4 정도면 그래도 놀라지 않고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규모 5입니다. 포항은 아까 규모 5.6인가 8이었죠. 이때부터는 조금 많이 흔들리죠. 포항은 규모 5.4였으니까 이보다 좀 더 흔들렸겠죠. 이제 규모 6.0이에요. 그럼 좀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이제 규모 7이 되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9.0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강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나라들도 있었죠. 9.0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규모 9.0은 정말 누가 흔드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죠. 이 위에 만약 위험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거나 불이 켜진 물건이 있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최고로 돌아와서 지진 피해 사례를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물로는 스마트 기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이걸로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한 내용은 실험 관찰 47쪽에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 실험 관찰을 같이 보면서 뭘 조사해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47쪽입니다. 네, 실험 관찰 47쪽을 보면 최근에 발생한 지진 피해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것을 3개씩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난 지진인가 연도도 찾아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 발생 지역도 쓰고 규모는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죠. 규모가 클수록 센 지지란 뜻이니까 규모가 몇이었는가도 한번 적어보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구글에서 기상청 누리집으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또는 기상청 누리집이나 기상청 날씨 누리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기상청 누리집이 나오게 되고, 네, 목록을 보면 지진 화산이 있죠. 여기서 지진 화산에서 최근의 지진을 눌러보면 네, 여기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진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진앙이란 지진이 발생한 그 위치라고 했죠. 국내가 진앙이 국내일 때, 그러니까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때도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때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날짜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눌러보면 규모가 6.0이었다는 걸 보니 포항에 있었던 지진보다 더 센 지진이 일어났었네요. 다른 날짜도 눌러보면 또 일본이네요. 일본이 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죠. 일본도 나오고
페루에 있었던 지진도 있네요. 날짜도 나오고 규모도 나오고 그리고 국내도 찾아볼 수 있겠죠. 국내를 선택하고 국내 지진 날짜를 하나 눌러보면 최근에도 있었네요. 3.1 정도. 근데 북한이어서 이게 정확한 정확한지는 정확하겠네요. 그래도 3.1.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기상청 날씨 누리로 검색합니다. 기상청 날씨 누리나 누리집으로 기상청 누리집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검색하면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진 화산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눌러보고 최근 지진을 눌러서 내려가 보면 네, 진앙이란 지진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앙이 국내일 때도 있고 해외일 때도 있겠죠. 국외일 때도 있고 국내부터 선택하고 날짜를 최근의 날짜 하나 찾아볼까요? 지진 정보. 네, 최근에는 북한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네요. 근데 규모가 아까 4만 봐도 좀 덜 흔들린 느낌인데 3.1이라서 사실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외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찾아보면 일본이 5.1, 최근에 또 6.3 아르헨티나에서 6.3이면 피해가 좀 있었겠죠. 5.4였던 포항도 그렇게 많이 흔들렸는데 6.3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겠네요. 또는 국내 지진 같은 경우는 여기 최근 지진을 지금 우리가 검색해보고 있는데 최근 지진 말고 주요 지진을 눌러보면 우리 책에 나왔던 포항 지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규모나 발생 날짜나 그리고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위치는 잘 나와 있는데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국외를 선택하고 선생님 어떤 날짜를 선택했더니 아르헨티나 지진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때는 발생 위치를 이름을 기억해 놓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살타. 여기 지역 이름이죠. 국가 이름과 그 발생한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난 지진 피해는 어땠는지 지역 이름과 지진을 쓰고 피해를 검색하면 자, 뉴스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지진 피해 보고가 없다는 기사가 있네요. 기사를 눌러서 보고 아직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나는 국가여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최근에 이런 지진이 있었다. 기사를 읽다가 찾을 수도 있겠죠? 꼭 누리집에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칠레의 산후안이라는 지역에서는 몇 년도에 규모 7.4의 지진이 있었다. 이걸 기록해도 되겠죠? 실험 관찰에. 기사를 읽다가 새로 찾은 내용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8,0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다. 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적어도 되겠죠? 또 예를 들어 또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멕시코 오아사카. 그럼 또 똑같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멕시코 오아사카에서 7.4라면 피해가 컸을 텐데 어떤 피해가 있었나? 멕시코 오아사카 지진 피해로 검색해보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뉴스 기사가 나오겠죠? 검색했더니 뉴스 기사가 나오네요. 네,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검색을 할 때는 그 지역 이름과 지진 피해가 우리가 찾아보려는 내용이니까 지진 피해 검색해보면 그 당시 피해가 어땠는지 누리집엔 없지만 없어도 이제 지역 이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사에서 찾은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실험 관찰을 보면 칠레에서 1944년도에
규모 7.4라는 지진이 있었고 8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멕시코도 찾아보니 최근에 2020년도에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2명이 사망하고, 선생님 기사 읽어보니까 더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적거나 중요한 내용만 적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민이 다친 경우도 있고 건물이 30여 건의 건물이 파손됐다. 무너졌다는 뜻이죠. 부서지거나.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 피해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아르헨티나 4차 지진 피해처럼. 자,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진 피해 사례를 직접 조사해서 실험 관찰 47쪽에 적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대로 기상청 날씨놀이라는 사이트에 가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지역 이름과 지진, 그리고 피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검색해서 한번 기사도 찾아봅시다. 자, 멈춰보세요, 영상을. 자, 다 조사해 봤다면 이제 실험관찰 47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더 생각해 볼까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점 한번 써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5점 규모 5가 넘는 지진이나 6이 가까운 지진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발생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규모 7.0이 넘는 지진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네, 또 한 번 비슷한 내용이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한 지역이 아니구나, 지진이 꽤 일어나는 지역이 됐구나라는 걸 조사하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과학책 94쪽을 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이런 지진들이 만약에 예고를 하고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겪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진은 예고하기가 아주 힘들대요. 언제 일어날지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진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진에 평상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책 94쪽을 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방금 조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스마트 기기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학교에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건 할 수가 없겠네요. 등교한 날에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교과서 95쪽에 있는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네, 이제 지진이 지금 이런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교실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있죠. 책상 다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승강기를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승강기에 타고 있을 때는 일단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진이 나다가 심하게 흔들면 승강기가 추락하게 된다거나 승강기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린 층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중이라면 건물 밖에 나와서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아까 보았던 영상을 보면 대학교 바깥의 건축물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밖에서도 역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벽 주변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나 할인점 같은 경우에 있었다면 물건이 떨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겠죠. 바구니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라도 떨어지는 물건들부터 머리와 몸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있었다면 지진 대피 훈련을 우리도 해봤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넓은 운동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내려가겠다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건 안 되겠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승강기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네,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겠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만약에 건물이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가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문이 막히거나 문이 안 열리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은 미리 열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책 95쪽에 말풍선 나와 있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 정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그림에 나온 대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1, 2분 흔들리는 동안 이동하다가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1, 2분 정도는 기다리다가 대피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 관찰 48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조사해서 써볼 건데요.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진을 대처하는 방법이니까 지진 대처 방법으로 이렇게 단어로 검색하면 나오는 국민재난안전 포털로 들어가도 되고 같은 뜻으로 방법 대신에 요령이란 말을 쓰는 게 더 검색이 잘 돼요. 지진 대피 요령으로 검색하면 아까랑 똑같이 국민재난안전 포털도 나오는데 지식 백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 백과를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지진이란 무엇인지도 나오고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대비합시다. 바로 이 부분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겠죠? 이걸 읽어보고 적어보고 또 지진이 발생한 후에 발생했을 때 또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보고도 여러분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피 후에 지진이 발생한 후의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진 대피 요령 또는 지진 대처 방법, 지진 대처 요령 등으로 요령이랑 방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대피나 대처나 비슷한 뜻이니까 이제 검색해보고 실험관찰 48쪽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멈춰보세요. 네, 다 정리해봤나요?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무슨 게 있다면. 네, 지진 발생 전에는 구급약품이나 소화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 흔들리는 무거운 물건이 있지 않도록 고정해 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지진이 만약 발생을 했다면 무거운 물건이 넘어질 곳은 피하고 보통 책상이나 탁자 아래 들어가서 머리와 몸을 보호해야겠죠. 그리고 이건 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스밸브도 잠그고 전기불도 끄고 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부상자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하거나 재난 방송을 청취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듣는다는 뜻이에요. 재난 방송을 듣고 그 안내에 따라 대처하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 여러분 과학책에 보면 우리 집의 지진 대비 현황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한번 여기 문장 읽어보고 되어 있으면 체크 아니면 바꿔 놓아야겠네.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 보면서 체크 해보세요. 그런데 이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었습니다. 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대피 장소를 어디로 써야 되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넓은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를 쓸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일단 네이버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똑같이 지진 대처 요령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 있었죠. 국민재난안전포털. 여기를 들어가 보면 위에 지진 자연재난 행동 요령도 있고 여기서 재난 현황으로 가면 지진 5개 대피 장소란 게 있어요.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도봉구, 쌍문동, 학교 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도 있지만 동북초 운동장에서 가까운 사람은 여길 써야겠네요. 백운중학교 운동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를 써놓은 게 좋겠죠. 멀리 가는 것보단. 자, 여러분도 지금 찾아보면서 이번엔 쌍문동에서 공원으로 대피한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나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걸 기록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지진 대처 요령을 검색하고 국민재난안전 포털로 들어가서 재난 현황에서 지진 5개 대피 장소 하고 우리 동네를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진 안전 OS 퀴즈도 해보고 지진에 안전한 건물 모형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